오늘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라는 주제에 대해 지혜의 목소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속도로, 저마다의 무게로 삶을 살아갑니다. 젊은 날엔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무엇이든 빨리 이루고 싶었고 앞서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은 늘 조급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속삭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건 성공보다 관계이고 성취보다 감정입니다. 어느 날 지나간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오래전 주고받았던 말 한마디가 가슴속에서 울림을 남깁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미안한 기억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곱씹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용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어쩌면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렵고 가장 고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나를 오해했던 사람, 혹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의 기억 속에서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지나온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끌어안은 나 자신을 놓아주기 위해 용서했노라. 지금 이 순간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의 지난 시간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세요. 한때 지나간 사람들의 얼굴, 당신이 상처 주었거나 상처받았던 그 기억, 그 속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감정과 마주해 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62세 박영자 씨의 사연입니다. 박영자 씨는 평생을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여고 졸업 후 도시에 나가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28배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조용한 남편이었고 말수는 적었지만 손이 야무지고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5년쯤 지나면서 그 조용함은 점점 침묵이라는 이름의 벽이 되었고 성실함은 집안이 아닌 외부 사람들 앞에서만 발휘되는 체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박영자 씨의 삶은 서서히 조용한 외로움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고 마음을 열지 않았으며 가족보다 밖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술에 취하면 종종 화를 냈고 그 화는 고스란히 아내와 아이들에게 향했습니다. 손찌검을 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말이라는 무기는 일상처럼 날아들었고 무시, 냉대, 비교, 자책이 마치 공기처럼 흘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편은 퇴직했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아이러니하게도 박영자 씨의 마음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지나간 세월에 대한 억울함, 외로움, 외면받은 삶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했는가라는 질문이 밤마다 그녀의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버텼는지를 그 사람은 몰라요. 알려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몰라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녀는 남편에게 여러 번 솔직한 말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돌아오는 건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지. 너만 힘든 거 아니잖아. 지금 와서 그걸 왜 꺼내? 하는 식의 반응뿐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마치 칼끝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흐려진다고들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쌓일수록 더 단단히 가라앉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마을회관에서 열린 작은
북토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책 한 권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용서란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은 결국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계속 살게 두겠다는 말입니다. 그날 밤 박영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문장이 자꾸 떠올랐고 자신이 지나온 삶과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남편과 마주 앉아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며 살았어요. 오래 참고, 오래 원망하고, 오래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신보다 나를 더 힘들게 했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그녀는 그 순간 남편이 무슨 말을 하길 기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싶었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감정을 꺼내어 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한 뒤 그녀는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평온함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무언가가 가슴에서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고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이번엔 아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낍니다. 용서라는 게 무슨 용기나 도량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한 걸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내 마음에 박제해 두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미움이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자신의 삶 속에 불러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박영자 씨의 이야기는 그 미움을 떠나보내는 일이 곧 자신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문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혹시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미움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고요한 족쇄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그 족쇄를 푸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상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많은 이들은 그 말 속에 이해나 정당화를 담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것이 결코 과거를 덮거나 부정하는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용서는 스스로를 위한 선택이며 이제는 더 이상 그 고통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용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전라남도 여수에 사는 58세 김정훈 씨의 사연입니다. 김정훈 씨는 한때 지방의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성품으로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의 신망도 두터웠던 분이었죠.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말 한마디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깊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17년 전 그가 교사로 재직 중이던 어느 해 가을에 벌어졌습니다. 그는 당시 학교 안에서 벌어진 한 학생의 도난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저는 그날 아이들의 사물함을 확인했고 우연히 문제의 물건을 발견했어요. 그걸 바로 교감 선생님께 알렸죠. 하지만 며칠 뒤 도리어 제가 의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학생 보호자 중 한 분이 제가 아이를 협박했다고 주장했고 그 말이 학교와 지역 사회에 퍼지면서 진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미 그럴지도 모른다는 시선들이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죠. 그 일로 인해 그는 자진해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는 아이들을 마주할 수 없었고 스스로도 깊은 수치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향해 의심을 던진 학생의 부모에 대한 감정은 차마 말로 옮기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몇 번 들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내 삶의 명예를 그렇게 쉽게 훼손해 놓고 한마디 사과도 없었던 그 사람을 왜 내가 이해해야 하죠? 그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 후 10년 넘게 그는 여수 근교의 한 서점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던 때의 열정도 사람을 믿던 따뜻함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터놓지 않았고 마음속 어딘가에 깊은 분노의 잔재를 꾹 눌러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와 얽혔던 바로 그 학생이 어른이 되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30대가 된 청년이었고 그는 고개를 숙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땐 제가 너무 어렸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다는 걸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김정은 씨는 어떤 감정이 자신을 지나갔는지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울분도, 안도도, 원망도, 심지어 눈물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얼어붙은 무언가가 조금씩 녹기 시작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가 내게 사과하러 왔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시절 내게 남은 상처나 잃어버린 명예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 있었던 질문이 하나 바뀌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가 아니라 이제 나는 이 기억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할까로요. 그날 이후 김정은 씨는 매일 아침 일기처럼 짧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지나간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시 세워지는 것이다. 그가 써 내려간 글귀 중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억울함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이제는 분노의 연료가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작은 연민을 더하는 거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미래를 위해 그 고통을 품은 나 자신을 놓아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정의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의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 과거를 내려놓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용서는 무언가를 잊는 일이 아닙니다. 잊지 않되 그 기억에 휘둘리지 않고 그 기억 위에 나만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김정은 씨는 여전히 여수의 작은 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이들과 커피를 나누며 조용히 글을 쓰고 가끔은 삶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나는 과거보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과거가 더는 내 삶의 중심이 아니기를 선택한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용서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두 사람의 삶을 통해 용서라는 주제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경북 안동의 박영자 씨는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과 무관심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며 살았지만 결국 마음속에 쌓인 미움을 놓아주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회복할 수 있었고, 여수의 김정은 씨는 한 번의 억울한 사건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지금은 고요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놓아주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상처는 가볍게 흘러가지만 어떤 상처는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 조용히 나를 갉아먹습니다. 그 상처는 때때로 얼굴을 바꿔 찾아옵니다. 분노라는 이름으로, 억울함이라는 이름으로,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에 사로잡힌 채 수년을, 때로는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도 사실은 그 감정에 이끌려 우리의 말투가, 표정이,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삶에 없는데 그 사람의 그림자는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그 그림자와 작별할 때입니다. 용서란 상대가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란 과거의 고통에 내가 계속 머무르지 않기 위한 내 마음을 향한 자비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잘못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머무르는 한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살아갑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를 덮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제 나는 그 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깊은 자기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결심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삶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용서를 기다리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마음먹는 일은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을 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결코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그 기억이 나를 아프게 했다면 이제는 그 기억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그 무게에 눌려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무게를 품고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 어느 쪽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오래된 감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삶은 한층 가벼워지고 이제껏 보지 못했던 풍경이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감정, 여전히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 말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얼굴 하나, 그 감정들이 지금도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감정들과 조금 더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작은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때로 많은 것을 흐리게 만들지만 어떤 마음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직접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그 마음으로부터 떠나겠다고 조용히 결심해야만 합니다. 그 결심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깊고 고요한 약속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 공간은 답을 주는 곳이 아니라 질문을 함께 꺼내놓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시간 속에도 여러분이 아직 꺼내지 못한 감정 속에도 어쩌면 스스로를 놓아줄 작은 용서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을 부디 조금은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지나간 마음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지혜는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그 한 걸음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용한 이야기, 따뜻한 회고, 그리고 깊은 삶의 질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슬기로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슬기로운 세상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